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조영달입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일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보좌했습니다. 그 뒤 서울대학교로 복귀하여 교실 수업의 이해와 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은 타계하셨지만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이자 정신이셨던 분으로부터 학교에 있어도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이 일은 제게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철수 후보와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함께 했던 인연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맑고 깨끗한 인간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에 매료되어 그리고 제가 받았던 질타를 생각하면서 2012년부터 안철수 후보의 교육정책을 자문하여 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무역 규모 세계 10위권의 문턱을 밟았지만 다른 한편 과거의 방법과 추격 전략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빈곤의 증가, 가족의 해체, 일상의 위험과 인구 절벽, 공교육의 실패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 과거를 넘어서지 않고는 더 이상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역사에서도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시대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교육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산업화에 기여하였지만 다른 한편 과도한 경쟁, 사교육과 불평등의 심화, 학교 붕괴라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심각한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기존의 권위와 현재의 틀을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학교 제도는 공교육의 운영 원칙이자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핵심에 위치합니다. 학교 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은 곧 교육의 새로운 탈주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안철수 후보와 만나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답 맞추고 실수하지 않기,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승인된 행동하기, 학교에서 버려지는 과목들, 경쟁과 승리에만 몰두하는 교육, OECD 최하위 수준의 학생 만족도, 사교육의 고통, 교육의 격차,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당시의 생각은 학점제를 중심으로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는 고등학교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교육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학점제를 실시하면 결국은 입시를 준비하는 선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접한 예로 외국어 영재 교육을 목적으로 생겨난 외고는 결국 입시학교로 변형되고 오늘날 그 존폐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 초중등 교육이 입시를 통로로 대학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633 입시제도와 대학 4년으로 연결되는 단선적인 학교 제도는 1951년의 교육법 개정으로 시작되어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현 제도의 입시 블랙홀로 휩쓸리며 대부분 실패하였습니다. 대학 입시는 학부모의 교육열과 결합하면서 입시 전쟁으로 변하였습니다. 오늘날 알파고와 이세돌이 격돌하는 이 시대에 스스로 문제를 찾고 논의하며 체계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하는 미래의 길목에서 이제 더 이상 현재의 학교 제도는 교육의 터전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인식도 빨라졌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시대의 변화를 마음으로 체감하고 인터넷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소통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뒤처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학교 제도를 마련하고
그 관리 체계도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비책으로 교육체제의 혁신을 제안했습니다. 진로를 탐구하는 미래학교는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포석입니다. 초중 고등학교의 틀에서 벗어나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바깥에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실제와 세상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자유롭고 창의롭게 직업이든 진학이든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구상한 것입니다. 소수의 공통 과목을 제외하고는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원하는 과목을 찾아 학교 내외와 대학 등의 여러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하며 사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선생님들이 진로를 상담하고 학생의 선택을 도와줄 것입니다. 학생들은 직업의 세계를 거쳐 대학으로 가기도 할 것입니다. 결코 교사가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미래 학교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물론 대학은 직장과 서로 길을 열어야 합니다. 대학은 오늘날 비판과 지성의 공동체이지만 이제 평생 교육의 장이기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로를 탐구하는 미래 학교에서는 스스로 고민하고 관심에 따라 학점을 이수하면서 2년여 자신의 길을 갈 뿐 석차도 남과의 경쟁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수한 선택의 기록이 있을 뿐 등급을 나누고 남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학교 생활 기록부도 없습니다. 국가는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의 통과 자격만을 가릴 것입니다. 저희의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50% 이상의 학생들은 직업 진로를 선택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생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은 진로 탐구 미래학교에서 자신이 선택한 삶과 학교 생활이 일치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입시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상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틀도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인지 발달이 빨라지고 2년여 진로 탐구 학교가 별도로 마련됨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고 초, 중등 교육을 각각 5년으로 하여 보통 교육을 완성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미래에 걸맞는 교육을 구현해야 합니다. 학교는 더 이상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대 교육의 구호였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학교는 오히려 고기 잡는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같이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는 입시에서 벗어나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의 미래를 위해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와 인성, 자율과 협력, 실패를 딛고 새로운 성취를 이루는 역량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실제로 체험하고 학교에서 같이 체계적으로 답을 찾는 교수학습이 중요합니다. 수업 활동과 평가를 연계하고 기초학력에 미달하거나 특정 과목을 포기하는 학생 등 그 누구에게나 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을 보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제안된 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재상과도 일치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은 학교의 상담을 받으면서 스스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위한 터전을 개척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실현에는 정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는 학점제 운영에 따른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선택의 가능성을